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방의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향단이는 홀로 남아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었던 미소의 자취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언젠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말 것이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야. 향단이는 비녀를 뽑아 머리를 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기방의 주인 홍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향단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또 마음이 복잡한가 보구나. 네 얼굴을 보면 나도 예전 생각이 나서 말이지.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평생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고 풍류만 쫓는 양반들 앞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아야만 하나요?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단다. 하지만 뜻이 있다면 길이 없진 않지. 다만 그 길은 외롭고도 위태로우니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해. 향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주는 말리는 듯하면서도 큰 꿈을 갖는 향단이를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향단이는 홍주가 떠나고서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향단이는 이 지긋지긋한 기방을 벗어나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기를 간절히 빌었지요. 향단이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손님 맞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술상 위로 술병을 옮기던 중 방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방을 자주 찾는 이참판과 그 측근의 대화였습니다. 헌데 나직이 내리깔은 음성이 예사롭지 않아 향단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판서의 조정의 재정 권한을 넓히려 한다 하오.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지. 조정의 형세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 하오나 김판서의 세력이 워낙에 두터우니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지요. 재정이 한 사람 손에 쥐어지면 부정과 전횡이 뒤따르기 마련이요. 허나 그를 견제할 인물은 과연 누구란 말이오? 향단이는 모른 척하며 술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리들, 술이 모자라지는 않으신지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래, 좋다. 그런데 너는 참 묘하구나. 다른 계집들처럼 시끄럽지 않아 좋다. 향단이는 고개를 숙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겉은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이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마음을 고추세웠지요. 이들은 향단이를 그저 평범한 기생이라 생각했는지 멈추었던 대화를 이어서 했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야 하오. 김판서의 눈밖에 나면 관직 하나쯤은 우습게 날아가는 세상이지. 대화를 통해 향단이는 김판서라 불리는 자의 위세를 짐작하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이 떠나고 난 후 향단이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향단이는 홀로 빈 술상을 마주한 채 오늘 들은 말들을 곱씹고 있었지요. 왕실의 재정권, 김판서의 위세, 조정 대신들의 두려움. 산발적이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였지요. 이건 틀림없는 기회야. 저들의 속내를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반드시 써먹을 길이 있으리라. 깊은 밤, 향단이는 조용히 기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일찍 기방을 떠난 이참판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본 향단이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레 뒤를 밟았습니다. 담장 아래에 몸을 숨기며 발소리조차 죽였지요. 한참을 걷다 도달한 곳은 고관대작들의 집이 밀집한 부촌이었습니다. 향단이는 이참판이 한 기와집 뒷문으로 스르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촛불빛이 어슴풀에 번지고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중요한 자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향단이는 담장을 따라 주변을 돌며 집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정문은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뒤편 한켠에는 하인들이 드나드는 작은 쪽문이 있었지요. 언젠가는 저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것이다. 저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향단이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조선의 중심이며 자신이 갈망하던 세계의 문턱이라 여겨졌지요. 허나 향단이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신분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향단이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조용히 일자 향단이는 옷깃을 여미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움트고 있었지요. 며칠에 걸친 준비 끝에 향단이는 완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홍주가 은밀히 구해온 고급 비단 치마 저고리와 옥장식이 향단이의 몸에 걸려 있었지요. 머리에는 단아한 족두리가 얹혔고 움직임 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향단아, 이제 모양새는 그럴듯하다. 허나 말투와 걸음걸이 하나에도 틈이 있어선 안 된다. 한 번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란다. 걱정 마셔요. 지난 며칠간 밤을 지새우며 예법을 익혔어요. 이제는 감히 양반가 규수라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모양새예요. 향단이는 부채를 펼쳐들고 고개를 살포시 숙였습니다. 그 자태는 단아하고도 기품이 있어 겉만 본다면 누가 기생 출신이라 짐작하겠습니까? 그날 밤 향단이는 하인의 인도로 예의 그 사랑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사대부의 관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시선이 향단에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분이 있다고 들었소. 그대가 송시대 규수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몰락한 송문의 여식 향단이라 하옵니다. 부친께서 관직을 잃으신 뒤로 생계가 곤란하여 부득이 나으리들 앞에 나서게 되었사옵니다. 송문이라. 한때 제법 이름을 날리던 집안이지요. 허나 요즘 여인들이 학문을 논하는 일은 드물다 들었는데 부디 말씀 한마디로 그 풍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오. 시설화 하기엔 부끄럽사오나 근래엔 정치와 재정에 관한 글들을 익히려 애써왔사옵니다. 요즘 조정의 곳간 사정이 다소 어수선하던데 소녀는 그것이 권한의 편중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옵니다. 김판서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향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술잔을 내려놓고 향단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여인이 감히 정사를 논한다 하여 놀랄 일이지만 자네 말이 틀리지도 않았소. 허면 자네 생각에 어떤 체계가 바람직하겠소? 과한 권한은 부정을 낳기 쉬운 법. 여러 손이 서로를 견제하는 틀 속에서 비로소 백성을 위한 재정이 가능하리라 사료되옵니다. 효율을 쫓다 독을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하옵니다. 그 말에 몇몇 관원들이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양반가 규수라고는 하나 탁월한 해안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요. 특히 정확히 이참판의 속내를 꿰뚫었으니 이참판은 놀랄 놀자였지요. 뜻이 정직하고 말이 분명하니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에 함께하였으면 하오. 향단이는 고개를 숙이며 얌전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침내 권세가의 발치까지 다가섰다는 실감이 일고 있었지요. 자리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향단이는 이후에도 주도하여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자리에 합석해 주기를 요청을 받고 나서야 향단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향단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치장을 벗고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서책을 펼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지요. 이제는 거울 속 내 얼굴조차 낯설구나. 기생 향단은 사라지고 송문 규수만이 남았도다. 향단이는 손거울을 내려놓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종이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권세가들의 이름과 성향이 차례로 적혀 있었지요. 김판서는 재정을 틀어지려는 야심이 크고 이참판은 언행이 조심스러우나
나름의 소신은 있는 인물이지. 어느 말을 어떻게 흘릴지, 누구와 누구를 묶어야 할지 차근차근 실마리가 잡힌다. 향단이의 붓끝은 여느 학사 못지않게 단정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술병을 들던 손이 이제는 정세를 기록하는 손이 되었던 것이지요. 저 기와 아래 모인 자들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저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 창밖으로 펼쳐진 부촌 일대는 이제 향단에게 기생이 넘볼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마음 한켠에는 과거의 자취가 드러날까 두려운 불안도 스며 있었지요. 과거는 거기까지다. 나는 이제 송씨 가문의 향단이다.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니라. 향단이는 기방 시절 입던 옷들을 조용히 괴짝에 넣고 가장 깊은 장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향단이는 이젠 단순한 귀빈이 아니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 흐르는 말의 틈을 파고들어 조정의 속내를 헤아리는 자로 떠올랐지요. 이제 천문을 열었을 뿐이다. 진짜 싸움은 그 너머에 있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담담한 결의와 함께 더 깊은 욕망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판서나을이 근래 조정에서 논의되는 세금 개편안이 백성들 삶을 더욱 옥죄는 것은 아닐지 염려되옵니다. 허나 나라 국간이 메말라 가는 판에 불가피한 선택이요. 물론 그 안배는 신중해야 하겠지요. 향단이는 김판서의 말투와 시선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말과 눈빛 사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었지요. 혹시 재정권이 특정인 손에 쥐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없었는지요? 어느 조직이든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옵니다. 김판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엔 짧은 당혹이 스쳤습니다. 낭자는 정사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듯하오. 허나 이 바닥은 너무 깊이 들여다보다 낭패를 보는 법이지요. 염려 감사하옵니다. 허나 나라 국간의 일은 백성의 살림과 다름 아니오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향단이는 김판서의 말끝에 묘한 불편함이 서려 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그가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지요. 향단 낭자의 말씀이 지나치지 않소. 재정이란 본디 드러나야 할 것이지 숨길 일이 아니지요. 김판서께서도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으니 그 사정만은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모임이 끝난 뒤 향단이는 나눴던 말과 시선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효율을 핑계로 한 움직임은 아니야. 무언가 감추고 있구나. 향단이의 손은 무의식 중에 소매를 그려쥐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귀동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지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저들의 속살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직접 확인해야지. 며칠 뒤 향단은 다시 사랑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모임은 정치와 무관한 문사들의 자리로 시wak을, 음악을 논하며 토론하는 자리였지요. 그때 한켠 홀로 책을 읽고 있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도 없고 말도 적었지만 그의 앉은 자리는 묘하게 고요하고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신지요? 다른 이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시옵니다. 안문석이라는 서생이요. 학문은 깊으나 집안이 기울어 고생이 많다 하더이다. 그래도 학문이 깊어 이 자리에 자주 들르지요. 향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 서생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도포와 조용한 자세 속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과 닮은 점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안 서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그 안에 담긴 뜻이 듣는 이의 마음을 묵직하게 울렸지요. 실한 허공에 피는 연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돌이라 여깁니다. 문장으로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현실을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옵니다. 허나 그 현실이 너무도 거칠고 음험할 때 우리는 끝내 그 벽 앞에 무너져야 하는 운명일 뿐일까요? 벽을 넘지 못하거든 문 밖에서라도 등불 하나는 밝혀야겠지요. 그 불빛을 따라 누군가는 걸어오겠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화두를 시작으로 사랑방 안의 토론은 다른 이들로 옮겨붙어 시와 정치, 학문과 세태를 두루 아우르며 이어졌지요. 문장은 무르익었고 술잔은 조용히 비워졌으며 이내 저마다의 목소리가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리가 훈훈하게 매듭지어졌지요. 모임이 끝난 뒤 향단이와 안서생은 말없이 마루를 내려 정원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권한 것도 묻지도 않았지만 달빛 아래 그 걸음은 자연스레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밤은 드물군요. 온갖 소음이 잠든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곧 사람의 마음이 되는 순간이라니. 허공에 던지는 말이 아닌 문 안에서 들리는 말이 있었으니 저 또한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화를 나눈 듯합니다. 향단은 고개를 숙이며 문석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꾸밈도 허세도 없었고 자기처럼 어딘가 가려진 마음 하나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았지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자리에서 뵐 수 있을까요? 오늘처럼 조용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문장 속에서 마주한 인연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로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달도 숨은 깊은 밤 향단이는 조용히 김판서댁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수문장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뒤뜰로 들어선 것이지요. 안서생과 대화 이후 향단이의 마음 한구석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자라 있었지요. 서재하는 촛불 하나가 아득하게 흔들릴 뿐 방 안에는 빽빽이 들어찬 서책과 장부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향단이는 발소리를 죽인 채 서안 앞에 앉아 문서 하나를 조심스레 펼쳐들었습니다. 이게 모두 나라 곳간의 기록인가? 방대하고 복잡하구나. 수십 장 중 한 묶음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와 표기들이 곧장 향단이의 숨을 멈추게 하였지요. 이럴 수가. 조정의 재정에서 이토록 많은 액수를 빼돌린단 말인가? 향단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정교하고도 반복적인 수치 조작이 적혀 있었지요. 향단이는 숨을 고르며 문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곳엔 김판서의 서명이 있었고 그와 연루된 자들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지요.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나라를 갉아먹는 쥐새끼가 다름없다. 향단이는 등잔부를 낮추고 서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 손끝에 걸리는 미세한 틈새가 있었습니다. 서안 뒤편 목재 사이에 감추어진 서랍이었지요. 살며시 밀자, 작고 낡은 봉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관료들의 약점이 적힌 서신, 장부 위조를 지시한 문서, 매수와 협박의 내역이 적힌 기록이 숨어 있었지요. 이리도 치밀하게. 겉은 조용하나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구나. 향단이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방이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던 높은 양반들의 더러운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외면하면 적어도 나 하나는 무사할지 모르지. 허나 이 자리에서조차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면 이 썩은 피는 끝내 백성들의 몫이 되고 말 것이다.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한다면 그 입이 내가 되어야지. 향단이는 촛불 아래에서 마지막 문서 한 장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장부의 숫자, 서명, 봉투의 위치까지 또렷이 머릿속에 새긴 뒤 몇 장은 얇은 비단 속지에 조용히 옮겨 적었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안서생이라면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서류를 품에 감춘 채 향단이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향단이는 기방에서 함께 지내던 여종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 서생과 조용히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전달하도록 했지요. 해가 채 오르지 않은 정원 한켠, 이슬 맺힌 나무 아래 향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대도를 밟는 가벼운 소리. 문석이 발걸음을 멈추며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안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 김판서의 서재에서 뜻밖의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낭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향단이는 어젯밤 보고 들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조정 재정의 흐름, 장부의 위조, 관료들에 대한 협박. 그 어느 하나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그 말씀대로라면 문제는 김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조정의 근간이 무너진 셈입니다. 허나 이 같은 중대사를 세상에 알리려면 무엇보다 증자가 확실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안 선생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제 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씨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문서와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일은 더더욱 함께 싸워야 할 일이지요. 저는 관청에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문서의 진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김판서의 사적 거래 내역을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뜻밖의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지요. 허나 이 일, 조심에 또 조심을 기해야 합니다. 김판서가 눈치라도 채면 누구 하나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영 진실은 땅속에 묻히겠지요. 둘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는 눈빛에 담긴 결의가 더 크고 분명했지요. 위험은 가까웠고 걸음은 아득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같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향단이와 안서생은 각기 따로 그러나 한뜻으로 움직였습니다. 향단이는 김판서가 드나드는 사사로운 모임에 참석하며 그가 상인들과 몰래 나누는 거래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지요. 조정 물품이 빼돌려져 뒷골목 상인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안서생은 관청에 드나들며 보고된 수입과 실제 장부 사이의 괴리를 추적하였습니다. 거짓된 수치, 고친 인장, 빠진 기록들. 조작의 흔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향단이의 거처에서 마주하였습니다. 서책 위에 펼쳐진 종이와 묵향 사이 오늘 하루 수집한 자료가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오늘 확인한 것만으로도 김판서의 죄상이 분명하구려. 다만 이를 어떻게 드러낼지가 문제요. 곧장 대걸로 들여보내는 것이 가장 분명하겠지요. 하지만 저 같은 아녀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증거가 있으면 신부는 벽이 되지 못하오. 진실 앞에서는 귀천 또한 허상일 뿐이지요. 안 선생님이 곁에 계시니 비로소 용기가 납니다. 혼자였다면 꿈조차 꿀 수 없었을 일입니다. 저 또한 낭자를 만난 뒤로 안에서는 사람의 말을, 밖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보게 되었지요. 그들은 마주 앉은 채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세상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향단이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서생이 김판서에게 붙잡혀 저택 안에 감금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숨결은 빨라졌습니다. 안 선생님이 납치되었다고? 내 탓이다. 내가 그분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향단이는 머뭇거릴 틈도 없이 곧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초입부터 병졸이 늘어서 있었고 경비는 평소보다 배나 삼엄했지요. 그러나 향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향단이는 예전에 익혀두었던 담장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담장을 넘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바람처럼 움직이던 중 닫힌 문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말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저는 그저 관청의 글을 보던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향단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향단이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경비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 틈을 타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향단 낭자.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 손으로 끌어들였는데 이 손으로 빼내야지요.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손재주 좋게 밧줄을 풀어내려는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서늘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그 계집이었군. 송문의 여식이라더니 거짓말 한번 참 능하구나. 당신이 숨긴 진실은 이 손에 쥐었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지요. 기생 주제에 나를 위협하다니. 하지만 이제 너희 둘 다 여기서 끝이다. 향단이는 안 서생의 손을 꽉 잡으며 김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숨고 싶지도 않았지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증거 따위가 어디 있다는 것이냐? 이참판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부정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참판이 개입했다면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국면이었지요. 그 순간 저택 밖에서 관군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참판이 관군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안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향단 아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함께 이겨낸 순간이었지요. 허나 향단이는 이제 가장 큰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전에는 임금이 용상에 앉아 있었고 좌우로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참판은 고개를 숙인 채 향단을 앞으로 인도하였지요. 전하, 이 여인이 김판서의 부정을 고하려 하옵니다. 소인은 그녀가 지닌 장부와 문서를 미리 확인하였으며 모두 중대한 내용이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이냐? 무릇 조정의 일을 아랠 자라면 신분과 연유를 먼저 밝히는 것이 마땅할진데. 향단이는 깊은 숨을 내쉬고 두 손을 바닥에 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본디기생이었사오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옵니다. 김판서의 죄상이 너무도 크고 깊어 신분을 감춘 채 권세가들의 모임에 드나들며 그 내막을 밝혀냈사옵니다. 향단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전하는 술렁이었습니다. 기생이 고위 관리를 탄핵하러 나섰다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기생이란 말이 사실이더냐? 허나 그 진정성과 용기만큼은 사사롭지 않도다. 너의 말이 참이거든 그 증거라 하는 것들을 내어 보이도록 하라. 향단이는 품 안에서 장부와 문서를 꺼내 정중히 내어놓았습니다. 김판서의 서명과 인장이 찍힌 재정장부, 뇌물 수수 내역, 협박 편지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전하, 이 모든 것이 김판서의 죄상을 드러냅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나 나라를 향한 충정만은 결코 가볍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묵묵히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살폈습니다. 장부의 수치는 조작이 명백했고 거래 내역은 치밀하였으며 진술은 허술한 틈 없이 맞아떨어졌지요. 너의 말과 증거가 참이라면 김판서의 죄는 실로 중대하도다. 허나 그러한 내막을 어찌하여 네가 알게 되었으며 또 어찌 이토록 치밀히 밝혀냈단 말이냐? 전하, 소녀는 목숨을 걸고 이 증거들을 수집하였사옵니다. 안서생과 뜻을 모아 조정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썼사옵니다. 전하, 이 여인이 내어놓은 장부와 서찰은 모두 사실이옵니다. 김판서의 부정은 왕실의 재정을 위협할 만큼 중대하며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릴 정도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앞에 놓인 증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생의 고발이라는 전례 없는 일 앞에 조정은 숨을 죽였지요. 신분이 비천하다 하여 진실이 가려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여인의 용기와 충심은 실로 높이 평가할 만하도다. 향단이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말이 조정에 닿았음을 느낀 순간이었지요. 전하, 소녀는 사사로운 뜻으로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한 정의를 세우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랴. 비록 출신은 기생이나 그 행실은 백관에 앞서고도 남음이 있도다. 향단이는 임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진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김판서를 곧바로 압송하여 국문하라. 그리고 이 여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상을 내리도록 하라. 전하의 은혜 평생 가슴에 새기겠사옵니다.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다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며칠 뒤 임금의 명에 따라 김판서에 대한 형조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권세를 휘두르던 자의 모습은 이제 초라하고 낡은 도포 한 벌에 의지한 채 주저앉은 그림자 같았지요. 김판서의 죄상은 이미 장부와 증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도다. 왕실 재정을 횡령하고 관료들을 협박한 중죄에 따라 관직을 삭탈하고 삼남 외진 고을로의 유배를 명하노라. 전하, 소신이 잘못했사옵니다. 허나 기생의 말만을 믿고 이처럼 중한 벌을 내리심은 과없지 않사옵니까? 그대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보지 못하는가? 이 나라의 법은 신분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잰다. 그대가 받은 벌은 그 죄에 어울리는 것일 뿐이다. 향단이는 김판서가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통쾌함보다는 조정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안도감이 더 깊이 자리했지요. 그날 어전에서 임금님은 향단이를 다시 불러 세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향단아, 너의 의로움과 용기에 감복하였노라. 이에 너를 양인으로 삼고 기생의 신분을 벗기노라. 또한 안서생과의 혼인도 허락하노니 두 사람의 앞날이 평탄하길 바란다. 이토록 큰 은혜를 어찌다 갚사오리까. 이 은혜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사옵니다. 너는 세상이 정한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마음가짐으로 그대됨을 증명하였노라.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향단이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 눌러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전하의 결단에 감탄하옵니다. 이 일로 조정의 기강 또한 바로 설 것이옵니다. 김판서의 유배 소식이 퍼지자 저작거리에는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이내 감탄으로 바뀌고 향단이의 이름은 정의를 밝힌 여인의 이름으로 기억되었지요. 궁을 나선 향단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서생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여느 날보다 따뜻했지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안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감히 나아갈 용기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더는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였으니까요. 그들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들 앞의 길은 분명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향단이와 안서생은 한양 변두리에 한적한 터에 새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청에는 책상과 화병이 놓였고 마루 끝에는 포도 넝쿨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처음 마주하던 그날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엔 그저 정의를 쫓고자 한 일이었지만 이 길 끝에 이렇게 따뜻한 날들이 기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출신도 상처도 모든 지난 날은 바람에 실려 멀어지는 듯 했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